나는 그날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말로 인해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집을 나가라. 이 집은 우리 집안의 피가 이어질 곳이니까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대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마치 그 말을 하느라 피곤한 듯한 한숨을 쉬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희생양이었을 뿐. 그리고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그 복수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내게 한 배신만큼 내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비밀을 파헤치는 여정이었다. 시어머니의 그 말 뒤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었고 나는 그것을 끌어내어 모든 것을 뒤집을 터였다. 그 복수는 나를 괴물로 만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나를 죽인 셈이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그 차가움은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뼈를 애는 것 같았다. 나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 집에서 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살아남고 있었다. 남편 민주는 바쁜 IT 회사 직원으로 매일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들어왔다. 우리는 이 아파트의 월세를 내가 부담하고 있었다. 5,600불, 한국 돈으로 치면 700만 원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 나는 미국에서 유학하며 번 돈으로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겨우 감당하고 있었다. 민주는 모른다. 아니, 그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왜냐하면 이 집은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선물이라고 한 것이었으니까.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한국 상류층 여인이었다. 60대 중반, 여전히 날카로운 이목구비와 단정히 묶은 백발, 그리고 항상 입고 있는 한복 상의의 명품 가방. 그녀는 민준의 성공을 자신의 업적으로 여겼다. 우리 민준이는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어. 내가 운 좋게 만난 거지. 그녀의 말은 항상 나를 낮추는 뉘앙스를 띄었다. 나는 그런 그녀를 참아왔다. 한국 시집살이의 고통을 알았기 때문이다. 드라마에서 보던 그 잔인함이 현실이 된 듯했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요구는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그날 오후 나는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섰다. 클라이언트 미팅이 길어져 늦었고 뱃속에는 민준과의 첫 아이가 7개월째 자라고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거실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가 보였다. 그녀는 차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 앉아봐.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눈빛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스쳤다. 나는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다. 네, 어머니. 오늘 피곤하시죠? 민준이 오기 전에 쉬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쉬긴. 내가 임신한 몸으로 이렇게 늦게 다니는 게 더 걱정이지. 민준이한테 말해야겠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때 그녀가 갑자기 차를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사실 할 말이 있어? 첫째가 태어나면?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거야? 나는 순간 멈칫했다. 귀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네. 어머니, 무슨. 이 집은 민준이와 우리 집안의 후손이 살 곳이야. 내가 외국에서 온 애라서 문화가 안 맞아. 아이가 태어나면 내 부모님 집으로 가서 지내. 그게 맞아. 그녀의 말은 마치 명령처럼 떨어졌다. 나는 뱃속 아이를 느끼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하지만 어머니, 이 집 월세는 제가 내고 있어요. 5,600불씩 매달. 그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뭐? 월세. 이 집이 월세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순간 나는 실수했다는 걸 알았다. 민준이 숨기던 비밀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어머니, 민준이가. 설명 안 했나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그 애가 왜 나한테 숨겼지?
이 집은 내가 샀다고 했는데 그녀의 등은 떨리고 있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모를 감정. 그날 밤 민준이 돌아오자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는 창백해졌다. 미안해, 여보. 엄마가 그렇게 말할 줄 몰랐어. 내가 설득하게 하지만 그의 눈빛은 피했다. 나는 알았다. 이 배신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민주는 처음부터 이 결혼을 임시로 여겼다. 그의 어머니와 함께 나를 이용해 아이를 낳게 한 후 버리려 한 것이다. 왜? 그의 집안 비밀 때문이었다. 민준의 아버지는 재벌 3세의 사생아로 상속권을 위해 가짜 결혼을 꾸민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이 내게 옮겨진 셈이었다.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단순히 이혼. 아니다. 나는 그들의 비밀을 파헤쳐 그들이 나를 배신한 만큼 고통을 줄 터였다. 첫 번째 단계는 증거 수집. 나는 내 노트북을 열고 은행 거래 내역을 출력했다. 2년간의 월세 영수증, 민준의 이메일 해킹. 그는 비밀번호를 내 생일로 설정해 두었다. 그 안에서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민준은 회사에서 가족계획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고 그 비용 일부를 이 아파트 월세로 돌리고 있었다. 더 나아가 시어머니의 은행 계좌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기록. 그녀는 이 집을 구매한 척하며 실제로는 임대 계약을 숨기고 있었다. 왜? 세금 회피. 아니, 더 깊은 이유가 있을 터.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세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에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 법으로는 임신 중 이혼이 어렵지만 배신 증거가 있으면 가능해요. 나는 고마웠다. 하지만 내 복수는 법정에서 끝나지 않을 터였다. 나는 시어머니의 과거를 파헤치기로 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 옛 친구들, 심지어 민준의 가족 앨범. 그 안에서 나는 첫 번째 단서를 찾았다. 20년 전 시어머니는 민준의 아버지와 이혼 직전 불륜 스캔들을 무마하기 위해 딸을 버린 적이 있었다. 그 딸 민준의 이복 누나 큰 지금 어디에? 그 비밀이 핵심일 터였다.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임신한 몸으로 서울 거리를 누볐다. 강남의 카페에서 옛 지인들을 만나 시어머니의 루머를 캐물었다. 그분. 예전엔 재벌 집안에 시집왔지만 남편의 사생아 때문에 고생 많았대요. 사생아. 민준의 아버지가 재벌 회장의 사생아였다는 소문.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상속을 위해 민준을 완벽한 후계자로 키웠다. 나는 그 계획의 도구였다. 외국 유학생 출신으로 국제 결혼 이미지를 위해 선택된 희생양. 그날 저녁, 민준이 집에 오자 나는 차분히 말했다. 오빠, 엄마 말씀 들었어. 나갈게. 하지만 아이는 데려갈 거야. 그는 당황했다. 여보, 진정해. 내가 엄마 설득할게. 하지만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민준아, 그 여자 말 들었어? 당장 이혼해. 우리 집안에 얼룩이 될 수 없어. 통화는 스피커로 켜져 있었다. 나는 웃었다. 어머니, 얼룩은 이미 있네요. 당신 과거처럼. 그녀의 침묵이 길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복수의 첫 번째 화살을 쏜 순간이었다. 이제 그녀가 반격할 차례. 하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뱃속 아이가 움직이는 걸 느끼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아이는 내 피가 아니야? 내 피로 자유를 얻을 거야? 시어머니의 반격은 예상보다 빨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갔다. 민준이 동행했다. 그는 어색하게 내 손을 잡았지만 그의 손은 차가웠다. 여보, 미안해.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신 것 같아.
내가 월세 내는 거, 나도 몰랐어. 거짓말.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정말. 그럼 왜 내 계좌에서 돈 빠져나갈 때마다 고마워라고 문자 보냈어? 그는 입을 다물었다. 병원에서 돌아오자 집 앞에 시어머니의 차가 서 있었다. 그녀는 운전기사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들어와. 이야기할 게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민준의 팔을 뿌리치고 따라 들어갔다. 거실에서 그녀는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어제 내 말 무슨 뜻이야? 내 과거가 뭐? 나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 20년 전 딸 버린 이야기요. 민준 오빠 누나, 지금 어디 계신가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컵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그건 소문이야. 내가 어떻게 알았어? 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옛 신문 기사, 블라인드 처리된 이름이지만 그녀의 젊은 사진이 딱 맞아떨어졌다. 인터넷이 무섭죠, 어머니. 그리고 당신 집안 재벌 상속 때문에 그 딸을 포기하신 거 다 나와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건 남편의 불륜 때문이었어. 내가 희생한 거야. 희생.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도 희생양이었다. 저도 희생 중이에요. 당신 계획대로.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민준이를 위해. 집안 위해. 내가 이해해줄 줄 알았어. 한국 여자는 그래야 하잖아. 나는 웃음이 나왔다. 한국 여자? 저는 미국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당신 집안 피가 아니에요? 그 말에 그녀의 눈이 커졌다. 뭐? 그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임신 초기부터 알아요. 민준 오빠가 바람 피운 거 당신도 아시죠? 사실이었다. 3개월 전 나는 민준의 회사 동료와의 불륜을 목격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내게서 온 기적 진공수정으로 받은 선물. 민준의 유전자가 아닌 내 선택.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배신이야. 당장 병원 가서 확인해. 나는 그녀를 막았다. 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제 거예요. 그리고 당신 비밀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벌 상속. 당신 딸 찾는 스캔들. 그녀는 나를 노려보았다. 내가. 감히.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모든 걸 들은 모양이었다. 엄마, 여보. 이게 무슨. 공기 중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민준은 나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나는 밀어냈다. 오빠, 선택해. 나와 아이, 아니면 당신 엄마와 집안을. 그는 망설였다. 그 망설임이 나를 아프게 했다. 결국 그는 말했다. 미안해. 엄마 말이 맞아? 이혼하자.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좋아. 하지만 후회할 거야. 그날 밤 나는 호텔로 나왔다. 뱃속 아이를 안고 나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의 두 번째 단계, 공개. 나는 익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어머니의 과거를 올렸다. 재벌 사모님의 숨겨진 딸 이야기, 증거 사진 첨부. 게시물이 퍼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상류층 가정의 비밀, 버려진 딸의 행방. 시어머니의 이름은 블라인드 되었지만 민준의 회사 주식이 흔들렸다. 민준의 전화가 왔다. 여보, 왜 그랬어? 우리 다 망쳤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먼저 배신했잖아. 이제 느껴봐. 그는 울었다. 제발, 돌아와. 아이 위해. 하지만 나는 끊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딸을 찾기로 했다. 그 이복 누나, 그녀가 핵심 열쇠. SNS를 뒤지다. 나는 단서를 찾았다.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소녀, 지금은 서울로 돌아온 30대 여성. 이름 지은
나는 그녀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나와 닮아 있었다. 피곤한 눈빛, 강한 턱선. 누나, 민준 오빠 동생이에요. 아니, 이복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알아. 엄마가 연락 왔어. 내가 그 게시물 올린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주세요. 당신이 증언하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나도 복수하고 싶어. 하지만 그 아이는 제 아이예요. 당신 조카, 우리는 손을 잡았다. 동맹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나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들일 터였다. 지은 누나는 말했다. 엄마는 나를 버렸지만 민준이를 사랑했어. 그 사랑이 독이 됐지. 나는 알았다. 이 복수는 가족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지은 누나와의 만남은 내 복수의 전환점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시어머니의 과거를 더 파헤쳤다. 그녀의 옛 일기장, 입양 기록, 심지어 아버지의 유언장 복사본. 아버지는 사망 전 내 피를 이은 모든 자녀에게 상속을 지라고 썼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을 조작했다. 지은을 지우고 민준만 남긴 것이다. 이게 증거야.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나는 사진을 찍었다. 이걸로 재벌 법정에 제소할 수 있어? 하지만 복수는 단순한 법적 승리가 아니었다. 나는 감정의 고통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 대면. 나는 시어머니를 불렀다. 그녀의 사무실 재단 이름으로 운영하는 문화센터.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문을 잠그려 했지만 지은이 따라 들어왔다. 엄마, 지은의 목소리가 방을 울렸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너 어떻게 여기? 언니가 불렀어. 나는 말했다. 당신 비밀 끝났어요. 그녀는 울었다. 진심인지 가짜인지 모를 눈물. 지은아, 미안해. 그때 집안이 무너질 뻔했어. 내가 희생됐어야 했어. 지은은 웃었다. 차갑게. 희생. 나한테는 인생이었어. 미국에서 홀로 자라며 한국을 증오하게 됐지. 시어머니는 나를 노려보았다. 내가 이 모든 걸 꾸민 거야? 임신한 몸으로? 당신이 나한테 한 대로. 나는 배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는 당신 손자녀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 딸의 피일 수 있어요. 지은 누나 도움으로 그 말에 그녀의 눈이 커졌다. DNA 검사 제안.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민준이만 내 아들이야. 그 절규가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 복수는 그녀를 무너뜨리고 있지만 나도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민준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여보, 그만해. 엄마가 쓰러지셨어. 병원에서 그는 무릎 꿇었다. 내가 잘못했어. 불륜, 다 내 탓이야. 돌아와. 나는 물었다. 왜 나를 선택했어? 처음부터 그는 고백했다. 엄마가 국제 결혼으로 이미지 세탁하라고. 하지만 사랑했어. 정말 거짓. 그의 눈빛이 말했다. 나는 떠났다. 이혼 서류 준비됐어. 서명해. 온라인에서 스캔들은 폭발했다. 재벌 집안의 비밀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페미니즘 커뮤니티는 나를 지지했다. 시어머니 독재 끝. 하지만 다른 쪽은 가족 파괴자라고 비난했다. 나는 빌런이 되었다. 스트레스로 조산 위기가 왔다. 병원 침대에서 나는 아이를 지키며 생각했다. 이 복수가 옳은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엄마가 될까? 지은 누나는 곁에 있었다. 언니, 후회 안 해. 우리도 상처받았어. 나는 대답했다. 후회. 하지만 자유를 얻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제 상속소송 걸작 우리는 변호사와 회의했다. 재벌 이사회가 움직였다. 시어머니는 은퇴 압박을 받았다. 민주는 회사에서 해고 위기.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민준의 연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임신했다. 오빠애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민준의 배신이 더 깊었다. 그는 나를 속인 동시에 그녀를 이용했다. 오빠, 당신은 누구 편이야? 나는 물었다. 그는 울었다. 모두 잃고 싶지 않아. 이 순간 독자들이 민준에게 동정할까? 아니면 나에게? 복수는 이제 혼란의 소용돌이였다. 상속소송은 서울 법정을 뜨겁게 달궜다. 지은 누나와 나는 원고석에 앉아 시어머니와 민준을 마주보았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피고 측 유언장 조작 혐의에 대해 변론하세요. 시어머니의 변호사는 모든 건 가족 화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했다. 하지만 지은의 증언이 폭탄이었다. 엄마는 나를 팔아넘겼어요. 입양비로 5억을 받았죠. 법정의 웅성거림이 일었다. 민주는 증인으로 불려 나왔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밤마다 그의 핸드폰을 해킹하며 그는 시어머니와 상의하며 나를 문제로 규정했다는 걸 알았다. 오빠, 솔직히 해. 나는 중얼거렸다. 그는 나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여보, 사랑했어. 하지만 집안이 판사는 중재를 제안했다. 화해하세요. 가족입니다. 화해. 나는 웃음이 나왔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배신의 결혼, 진실은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이건 복수예요. 하지만 정의예요. 제목이 됐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심장마비. 민주는 나를 찾아왔다. 엄마가. 당신 탓이라고 하세요. 나는 문을 닫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흔들렸다. 아이가 곧 태어날 터 이 싸움 속에서 네 번째 단계, 심리전. 나는 민준의 연인에게 연락했다. 오빠가 당신도 이용했대. 상속 위해 그녀는 울며 말했다. 알아. 하지만 사랑에 나는 동정했다. 함께 싸워요. 그녀의 이름, 수진. 우리는 세 번째 동맹. 수진은 민준의 비밀 녹음을 가지고 있었다. 엄마, 그 여자 버려. 아이는 내 거로해. 민준의 목소리. 나는 그걸 유포했다. SNS가 불타올랐다. 남편의 이중생활, 충격. 민준은 무너졌다. 그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나를 불렀다. 죽고 싶었어. 모든 게 끝나 나는 병상 옆에 앉았다. 왜 나를 배신했어? 그는 고백했다. 엄마가 강요했어? 당신이 외국인이라 집안에 안 맞는다고 나는 물었다. 사랑했어. 네, 하지만 두려웠어. 그 순간 나는 흔들렸다. 복수가 그를 죽일 만큼 잔인한가? 지은 누나는 말했다. 멈춰.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법정 최종 심리에서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시어머니, 당신 딸 지은을 버린 이유. 상속 외에 당신 불륜 때문이었죠. 증거, 옛 편지. 그녀의 연인, 재벌 회장 비서. 법정 소란. 판사는 피고 패속, 상속 30% 지은에게. 승리. 하지만 기쁨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쓰러졌다. 너 때문에. 다 잃었어. 그녀의 마지막 말, 나는 후회했다. 아니,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내 영혼은 텅 비었다. 아이가 태어났다. 여아. 이름, 할인. 병실에서 민준이 왔다. 봐도 돼. 나는 허락했다.
그는 울었다. 미안해. 독자들은 여기서 나에게 화낼까? 복수가 너무 멀리 갔나? 아이의 탄생은 복수의 휴전이었다. 할인이는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쥐었다. 병원 창밖으로 서울의 봄비가 내렸다. 민주는 매일 왔다. 꽃다발과 사과. 여보, 다시 시작하자. 그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다. 지은 누나는 말했다. 그를 용서해. 우리도 용서받고 싶어. 하지만 나는 알았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다. 그러나 복수의 여파는 컸다. 재벌 이사회는 민준을 쫓아냈다. 그는 프리랜서로 전락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으로. 지은은 상속금을 받아 문화재단을 세웠다. 엄마 대신 버려진 아이들 도울게. 그녀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수지는 아이를 낳고 민준과 헤어졌다. 당신 덕분에 깨달았어. 그녀의 감사 편지.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DNA 검사 결과 할인이의 아버지는 민준이 아니었다. 인공수정 실수. 아니, 내 선택의 기적. 하지만 민준은 내 딸이야 라고 했다. 그는 진심으로 변했다. 복수 끝났어. 이제 가족이 돼. 나는 망설였다. 한국 드라마처럼 화해의 엔딩? 아니. 나는 거절했다. 너무 늦었어. 이혼 서류에 서명. 하지만 양육권은 공동. 할인이를 위해 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월세 5,600불. 이제 내 돈으로 자유롭게.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요양원에서. 미안해. 내가 이겼어. 그녀의 손은 떨렸다. 나는 안아주었다. 어머니도 희생자였어요. 그 순간 복수가 끝났다. 아니, 시작이었다. 우리는 화해의 길을 걸었다. 지은과 함께. 하지만 마지막 트위스트, 민준의 편지. 나는 내 복수의 희생양이었어. 하지만 사랑했어. 영원히 나는 불태웠다. 자유다. 독자들은 논쟁할 터 화해가 약함인가, 강함인가? 1년 후, 나는 새 삶을 살았다. 할인이와 함께 제주도로. 작은 집, 바다소리.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성공했다. 민주는 서울에서 홀로. 가끔 할인이 영상을 보낸다. 아빠가 보고 싶대. 나는 웃는다. 곧 갈게. 지은 누나는 재단을 키웠다. 내 덕분이야. 시어머니는 건강해졌다. 손녀 보러 가자.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했지만 영혼의 일부를 앗아갔다. 마지막으로 나는 책을 썼다. 이 이야기. 제목, 배신의 월세.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물었다. 후회해요. 나는 말했다. 아니. 하지만 다시는 안 할 거야. 복수는 중독이야. 엔딩은 당신이 정하세요. 화해의 행복. 아니면 영원한 비극. 한국 사회처럼 모호하게. 할인이가 웃는다. 엄마, 사랑해. 그게 다야?